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야단들이지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세월 정말 좋아졌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하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땀을 흘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샐러드를 자주 먹는 등 엄청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하는데도 체중계만 올라가면 눈금은 그대로임을 많이 느끼죠.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맛이 좋은 음식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제와는 상관없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짜증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꾸준히 시도를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수년간 주기적으로 해온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날이 이어지다 보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열정은 사라지고 다이어트를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은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로 매일매일 자신의 몸무게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체중계가 바늘로 숫자를 가리키는 것보다 디지털식의 체중계가 더 효과적인데요.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거나 신체의 치수를 확인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반성이 되어야 하겠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 감소기와 정체기가 생기는데요. 이 반복 주기를 잘 이겨내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거랍니다. 달콤한 음료수나 주스 대신에 물로 대체를 한다면 하루에 섭취되는 칼로리의 양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답니다. 물론 식욕 조절도 가능하고요. 식사 전에 물을 마셔두면 음식의 섭취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삼시세끼 중에 한 끼만 챙겨 먹는다. 이것도 안 좋은 현상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고지방이나 고칼로리의 음식을 아주 조금씩 하루에 한 번 섭취하지만 이런 행동은 체중을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대요. 그러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는다면 채소나 샐러드 같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살을 빼는 가장 좋은 식습관은 바로 3번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식사를 하고요. 2번은 건강한 간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제 2주 정도 참았으니 오늘만큼은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랍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 생각하면 더 먹고 싶어지고요. 또 더 많이 먹게 되죠. 특정 음식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것을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랍니다. 이 점은 다이어트를 할 때 적절한 간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다음 다섯 번째로 무조건 의지력이 약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중독을 피해야 하고요. 중독을 피해야만 다이어트 실패도 막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이걸 또 왜 먹었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달고 기름진 음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 때문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설탕이나 흰밀가루,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초콜릿, 케이크라고 해서 우리가 브로콜리에만 중독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혈당이 내려가서 탄수화물을 먼저 찾는데 혀의 미각을 자극해서 우리 몸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한답니다. 이때 비슷한 저열량 음식을 맛보게 되면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겠죠. 다음 여섯 번째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건 피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서 소비한 칼로리가 500kcal인데 라면이 당겨서 먹게 되면 라면의 열량이 540kcal랍니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지요. 심리적으로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식사량이 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운동만으로 다이어트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은 실패를 부르기에 딱 좋은 습관이랍니다.
다음 7번째로 원푸드 다이어트도 패망의 지름길이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저지방 음식만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채소만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후유증이 쉽게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다음 8번째로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 음료를 많이 마신다.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은 에너지의 흡수와 소비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당분이 함유된 스포츠 음료를 마심으로써 소모된 열량을 보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운동은 하지만 스포츠 음료 같은 것으로 칼로리를 보충했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다음에 아침을 잘 안 먹는다는 겁니다. 요즘 아침 안 먹는 사람이 많죠.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아침 간식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나 이것이 아침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아침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낮에 배가 덜 고픈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칼로리만 과하다 섭취할 뿐이랍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만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의 시작은 바로 아침 만드는 시간을 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통곡물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죠. 독일에서 비만인 사람 280명과 일반 체중의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아침을 많이 먹는 것은 400칼로리의 열량을 추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먹기는 반드시 먹어야겠죠. 마지막 10번째로 잘못된 운동 개념도 바꿔야 한답니다. 기구에 내 몸을 고정시켜서 그 기구에 맞는 움직임만 반복하죠. 그게 익숙해지면 그 운동이 편하게 느껴져 그 운동만 계속해서 특정 근육을 부풀리게 된답니다. 우리는 보디빌더가 아니죠.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도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거나 항상 샐러드만을 먹거나 혼자 밥을 먹거나 간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거나 섭취한 음식을 되돌아보는 식단 일기를 쓰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해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은 하지만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 살이 많이 쪄 있다면 평소에 어떤 것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로만 해도 살이 쭉쭉 빠지실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고통을 받다가 자신의 고통에 비해 체중이 적게 빠져서 실망 후에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시고 긴 시간에 걸쳐서 건강하게 체중을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여 멋진 몸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